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플라톤 강의 7개, 또 아리스토텔레스 강의 7개를 여러분 앞에 다 말씀드렸고, 또 이 강의한 내용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리자마자 며칠 안 돼가지고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소수지만은 우리가 모여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한 것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다. 여러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가 21세기에서 지금으로부터 2400년, 2500년 전에 아시아도 아닌 유럽의 그 마케도니아 반도의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데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왜 관심을 두느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플라톤은 모든 면에서 이상론자다.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를 갈망하고, 또 동굴 속에서 보는 건 그림자고, 원형을 찾아 나서라, 그런 걸 가르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는 이것은 복사한 거에 지나지 않고 이 현상계에 대한 원형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결국은 플라톤은 이상론자입니다. 그리고 이론가고요. 거기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상주의라기보다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그 동굴의 비유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이유는, 글쎄 원형의 세계가 있고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거 알지만, 동굴 바깥에 있는 세계는 그거는 피 안의 세계다. 동굴에 있는 사람이 나갈 수도 없고, 그 바깥의 세상과 접촉할 길도 없고, 동굴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비록 그것이 실체가 아닌 그림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체로 생각하고, 동굴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애착을 가져야 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지 아니하냐.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하자면 플라톤에 대한 그 이상론자에 대한 현실주의자에 대한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쓴 글에 비하면은 아주 실질적이고 이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론을 실천에 옮긴다. 이론과 실제가 잘 조합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메타피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주에 대한 그 연구죠. 그거는 이론입니다. 말하자면 플라톤의 이상론과 비슷한 분위기의 이야기입니다. 우주에 누가 나가서 다 조사해 봤나요? 요즘에 우리가 여러 가지 나사에서 탐색선도 보내고, 태양계 저 토성까지도 보내고, 명왕성 근처까지 뉴 호라이즌이라는 탐색선을 보내고, 또 보이저 1호, 2호를 해서 카이퍼 벨트까지 보내고, 이런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때는 상상 못하는 거죠. 그것이 피 안의 세계를 우리가 터치하고 거기를 탐구하는 것이죠. 그러한 때가 오리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상을 못했죠. 그런 나름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플라톤의 이상론자의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가 설명하고 이해하고 포착하고자 한 것은 그 후시스입니다. 후시스. 우리가 처해 있는 자연. 이 자연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더듬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실제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한 것이 후시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 안의 세계보다는 이 현세에서 행복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이 현세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것이 그 니코마코스 윤리에 거론된 이야기입니다. 그게 전반부에는 행복론에 대한 이야기지만 후반부는 완전히 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론. 그것이 니코마코스 윤리의 그 후반부에는 폴리틱에 대한 폴리테이아, 나중에 그 아카데미에서 국가론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실천가로서 실질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국가가 어때야 되겠느냐, 국가 체제,
그것이 그 아리스토크라티, 또 올리가르키, 그리고 데모크라티,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의 체제에 대한 이야기, 또 경제적인 이야기, 금융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이 다 실제 세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그 실천가의 입장에서 이론과 실제가 잘 조화된 그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거, 그것을 7번에 걸쳐서 제가 강의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사는데 2500년 전의 이야기, 2400년 전의 이야기, 그것도 아시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유럽 어디서 아테네에서 일어난 이야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제가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해드리고 플라톤의 그 대해서, 플라톤의 그 일대기, 어떻게 살았나 그 사람이,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살았나,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왜 제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많은,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 아시아의 어디 중국이나 인도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유럽에서 그 지중해 있는 데서 마케도니아 반도에 있는 아테네에서 일어난 일, 그것도 또 2500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왜 관심을 두고 그런 얘기를 전개했느냐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저사에 보면 누가 그렸는지 알아낼 수는 있지만은 제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인데, 아테네의 그 폐허된, 지금은 우리가 거기 관광 가면 다 폐허됐습니다. 아크로폴리스, 기둥은 이렇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얼마나 그 아크로폴리스가 거대한 건축물이었냐 하는 거는 그 남은 그 폐허된 형상에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 옆에 아고라라고 하는 그 공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종 그 아테네의 그 행정을 맡은 건물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서북 쪽으로 약 한 60km쯤 떨어진 곳에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가 있었습니다. 그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는 1926년도에 원형 그대로 복원해서 잘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그 그리스에서 대표적으로 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서 구경하는 장소가 그 아카데모스 광장에, 그 아카데모스 장군의 동상 옆에 다시 복원된 플라톤의 아카데미 건물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아카데미는 조금 아테네에서 떨어진 거리지만은 바로 그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신전, 웅장한 그 신전입니다. 그 신전 바로 아래에 그 가까운 데에 리체움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운동하는 운동 경기장이 있었어요. 체육관이죠.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개인적으로 교육하고 사람들을 와서 강의하고 했던 플라톤의 아카데미를 떠난 이후에 그 리체움이라는 운동 경기장을 자기의 교육기관 아카데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크로폴리스 그 아래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아크로폴리스가 좀 높은 언덕에 올라와 있고, 그 옆에 아고라라고 하는 공회당이 멋있는 게 있고, 그 주변에 관공서 건물들이 있고, 그 아래에는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이 굉장히 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세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만약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실질적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멋있는 도시계획, 그 아크로폴리스가 언덕 위에 올라가 있고 거기 옆에 공회당인 아고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관공서에 그 사무소가 있는 건물들이 있고 그 밑에는 넓은 광장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고, 이러한 것은 그 플라톤이 추구하는 원형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그 그리움,
이데아의 세계, 원형의 세계에 있는 아테네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런 플라톤의 이상주의적인 생각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에 그 아파트 짓는 식으로 집 짓고 말았을 겁니다. 언덕 다 헐어버리고 평지에다가 그냥 고층 건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서울의 빌딩 숲이죠. 이게 뭐 예술적인 게 있습니까? 실질적인 생각만 하면 우리가 편리하게 살면 된다 이거야. 아파트에서 아주 살기 편리하고 돈 안 들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생각만 하면은 아름다운 예술적인 분위기는 생겨날 수 없습니다. 예술이라는 것 자체는 이것은 이상론자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먹고 살고 의식주 생활에 만족하고 나는 잠자고 깨서 그저 밥 먹고 뭐 일하고 돈 벌고 옷 입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실질적인 생활에 만족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현실주의자라고 하면은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것 같은 아테네의 예술적인 모습, 아름다운 모습 이런 거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플라톤이 그 이데아론, 원형의 세계를 그리워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원래 원형의 세계가 어떻겠느냐, 그것을 한번 추구하고 원형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이 상대적인 세계에다가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러한 플라톤의 이상주의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아테네의 아름다운 그야말로 아테네의 도시라는 것은 지금 이 그림을 봐도 예술입니다. 하늘 아래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가 예술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 인간이 집을 짓고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고 국가라는 체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 자체도 예술성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는 진화의 세계가 다른 것은 창조는 예술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조의 세계에는 무한한 가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가치 이것이 창조된 세계의 두 얼굴입니다. 그럼 아테네는 그 예술성 때문에 아름답게 도시를 계획하고 아크로폴리스를 어디다가 세워야 할 것이냐, 좀 높은 데다가 언덕 위에다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고라라고 하는 그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하는 공회당이 있어야 되고 그 근처에 모든 행정과 사무를 담당하는 그런 그 관공서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다 높은 지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는 아주 넓은 광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건물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있는 빌딩 숲이 아니고 넓은 광장에서 사람들이 거닐고 운집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사는 집을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짓고 자기가 거하는 주거 환경이 참 예술적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아테네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달라고 해도 아테네를 넘겨줄 수 없는 값어치가 나가는 무한한 가치가 부여된 장소가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그 소위 페르시아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아테네의 그 예술적인 거에 감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의 예술가들, 건축가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 페르시아의 페르세포네라고 하는 그런 그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같은 엄청난 규모의 그리스형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가서 세운 겁니다. 그런 궁을 임금님이 거하는 궁을 엄청난 규모로 세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술입니다. 예술은 이상론자들이 추구하는 분야입니다. 원형, 이데아의 세계,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보다 나은 거,
무슨 원형이 있을 것이다. 그 원형을 자꾸 상기하고 거기에 접근하고 그러한 원형을 만들어내겠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예술입니다. 이러한 예술이 없으면 오늘날 우리 서울 시내에서 보는 그냥 저 중구난방으로 되는 대로 집을 막 지어가지고 뭐 덕채집도 뭐 그냥 되는 대로 줬어요. 그 어떤 그 도시 계획상 예술성이라는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건축가가 내준 겁니다. 또 아파트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빌딩 숲입니다. 아름다운 언덕 이런 거 다 그냥 뭉개버리고 그냥 평평한 데다가 그냥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나 아테네는 그 자연의 입지 조건, 높은 지대, 언덕지대 그거를 다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아크로폴리스 신전을 짓고 그 옆에다가 공회당을 짓고 관공서들을 짓고 그 아래에는 넓은 광장을 굉장히 집을 짓지 않고 넓은 광장으로 두고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여서 운집하고 거기서 산책하고 그러한 문화인들의 생활을 한마디로 아테네는 그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살았을 때 지금으로부터 2400년, 2500년 이전에 예술적인 도시였다. 참 아름다운 도시였다. 그것을 상상해서 그때 폐허되지 아니한 아테네의 모습이 어떠했겠느냐. 그것을 상상해서 누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앞에 제시하면서 제가 왜 2400년 전의 이야기를 그것도 아시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 유럽의 어디에서 벌어진 일을 설명하고 플라톤의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여러분들 앞에 강의했는가. 이거는 다분히 우리가 예술성과 가치관을 추구하기 위한 겁니다. 이 시대의 희미해가는 점점 없어져가는 예술성 이거를 다시 재현해야 되고 가치가 전달돼가지고 아주 쓸데없는 거, 무가치한 거 이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것으로 그 가치가 전도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쉽게 얘기하는 건 뭐 돈이 제일 가치가 나가는 거죠. 금덩어리가. 그래 우리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예술과 가치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두 얼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적용하셨던 예술성, 하나님이 부여하신 높은 가치, 그것을 재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거의 아주 사례가 예술과 가치가 있었던 그 사례가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의 아테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테네의 그때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서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린 거. 이 그림을 여러분들 앞에 제시하면서 고대 그리스 아티카 이것은 유토피아가 현실화된 아티카의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유토피아 아티카. 아티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플라톤과 그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때의 그리스라고 안 하고 고대 그리스, 엔션트 그리스라고 안 하고 아티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명명했던 아티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토피아 아티카라는 제목으로 제가 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렸느냐 하는 그 의미 또 결론 이거에 대신해서 짧은 저의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